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벌써 2018년 1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광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1월 달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1월에 뭐 하나요? 보통의 정치인들은 이제 신년에 경로당 같은데 이제 인사 다니고. 경로당. 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또 이제 보름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 하는데 저는 요즘 그냥 그 방송하고 많은 분들 만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사실 이제 1월 되면 뭔가 새로운 신년의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그냥 그 계획조차 없이 1월이 거의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한데요. 보통 시민단체들은 1월, 2월이 평가와 전망의 계절입니다. 작년 한 해 평가하고 올해 뭐 할까 하는 평가와 전망의 시기가 1월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도 올해가 아주 새로운 변혁의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하셔야 될 계획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많죠. 아주 중요한 해죠. 네, 준비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 대부분 회사들이 보면 송년회 때든 신년회 때든 뭐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뭐 오랫동안 일했다고 황금 열쇠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돈도 주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신혼여행처럼 다시 부부 동반으로 그렇죠. 해외여행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안식년처럼 휴가를 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 올해 연구소 입사 20년이시던데 네. 황금 열쇠 받으셨습니까? 전혀요. 제가 황금 열쇠 집에 있는 걸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연구소가 여전히 어려워서. 예. 제가 연구소 들어온 지 이제 올해가 2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사는 아니고 이제 입소죠. 민족문제연구소니까. 뭔가 근데 군대를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어쨌거나 연구소니까 입소 20년이 딱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20년 전 기억해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20년이면 1998년. 98년. 근데 대학을 다 졸업하고 연구소로 가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5년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가 갔다 오자마자 8월에 제대하고 9월에 바로 연구소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아주 되게 중요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이제 98년 이제 9월에 연구소에서 일을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연구소에서 큰 일이 많이 없었는데 10월 달에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가 옵니다. 김태식 기자라고 이분이 박근혜 때인가 해직이 돼요. 예, 공정언론 투쟁하시다가 최근에 복직됐다는 좋은 소식인데 근데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김활란 상을 만든다. 이화여대에서. 김활란 어워드죠. 세계적인 여성상이다. 쉽게 말하면은 자칭 여자 노벨상이다. 이거는. 아주 큰 규모로. 99년이 김활란 박사 탄생 100년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상이죠. 그 전해에 10월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김활란 상을 만들겠다고. 저희 난리가 나죠. 이제 저희 연구소가 야 이게 웬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때 그걸 추진했던 총장이 장상 총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 총리 서리로 있다가 그때 뭐 논문 표절인가 뭐 때문에 안 되셨잖아요. 네, 여성 최초로 최초로 국무총리가 되실 뻔한 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청문회 낙마를 하세요. 낙마할 때 저 청문회가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청문위원들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청문위원들이 장상 총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당신은 부적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 총장 재직 시절에 김활란 상을 추진했다. 그거는 역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고 그래서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한참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조배숙 의원인가요? 예. 지금 국민의당에 반안철수 편에 서시더라고요. 그분도 열심히 반대운동 하셨고 그다음에 재밌는 건 그 당시에 야당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 했죠. 그분도 역시 장상 총리 불가다. 김활란 상을 추진했으므로 뭐 이런 식의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활란 상 반대 운동은 주로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졌냐면 주로 PC통신. 왜냐면 PC통신 잘 아시죠? 알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01412 접속해가지고. 네, 나우누리, 뭐 유니텔 추억의 이름입니다. 그 음성이 좋잖아요. 띠 하고 접속되는. 그 너무 많이 하면 전화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음 달에 엄마한테 혼나요. 그렇죠. 뭐 했나 싶어가지고. 그거 할 때 전화가 안 걸려가지고. 맞습니다. 맨날 통화 좀 걸리죠. PC통신 시절이었는데 각 통신사마다 하이텔, 천리안, 나오는 유니텔 각 통신사마다 토론방이 있거든요. 그 토론방에서 김활란상 반대 토론방이 다 개설이 돼요. 그러면서 열띠게 이제 반대 운동이 PC통신상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되게 재미있는 또 그 기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김어준 총수가 하시는
지금은 뉴스공장 되게 유명하지만 예. 그 당시 김어준 총수가 만들었던 것이 바로 딴지일보. 딴지일보. 예, 딴지일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딴지일보에서도 김환란 상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칼럼을 만들거든요. 그 칼럼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제목도 재밌고 그 명칼럼인데요. 그 민중문제연구소 그 당시에 김환란상 반대운동했던 성명서 내용을 아마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이화여대여 귓구녕이 먹었는가입니다. 귀가 먹었는가? 예, 약간 이제 비속어를 섞어서 이화여대 귓구녕이 먹었는가라는 칼럼 제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럼 제목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화여대여 이 나라 여성 교육의 산실이라고 자부하는 이화여대여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치자. 하지만 같은 실수를 다시 해선 안 되지 않겠는가? 김환란산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 그대들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런 역사 의식으로 이 나라 교육을 말하는가? 그대들은 들리지 않는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퍼붓는 역사의 야유를 제발 귓구녕을 열어라. 예, 이렇게 끝난 칼럼이죠. 그래도 귀를 열었나 봐요. 그때 이 상이 제정되지 않은 걸로 보면. 다행이죠. 네, 아주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가 김환란일 텐데요. 예. 저랑도 아주 끈끈한 악연이 있는 김환란에 대해서 입사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주변을 맴돌고 있죠. 김환란이라고 하는 유령이. 제 주위에는 항상 백선엽이 맴도는데. 네, 빨리 유령을 퇴치한 퇴마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럼 이제 의원님 간단하게 김환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예. 간단하게 김환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박사라고 하는 걸로 아실 거고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친일파 중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1899년도에 이제 태어나서 1월 달에 이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이름은 기득이었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그 이름을 조금 더 딴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독교 할 때처럼 그런 마음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가정 모두가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해요. 어려서 7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명이 헬렌이었습니다. 영어 이름이죠. 예, 영어 이름 헬렌이었는데 헬렌을 우리말로 한자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환란이라고 네. 하는 걸로 이제 명시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름을 환란이라고 고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인천에서는 영화학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계속 잘 받아왔고 그리고 이화학당 고등과로 옮겨서 대학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처음에 1919년 3월 1일 3.1혁명 그 당시만 해도 비밀 결사에 좀 참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긴 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그러듯이 중간에 변절하고 또 변절 중에서도 더 극단적으로 그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친일단체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해방 직전까지 친일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연구소가 발행한 친일명 사전 그리고 인터넷 앱에 보면 10,000원이면 이 전체 명단의 친일 내용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앱도 꼭 한번 깔아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환란 그 박사라고 해야 되겠죠. 김환란 박사의 창시명은 천성환란인데요. 본인의 이름을 이제 환란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천성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암흑이 가치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분 대표적 기독교의 친일화에 앞장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분의 대표적인 칼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친일 칼럼들이 뭐 대단히 많지만 주로 이제 징용징병, 학병동원 이런데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이 전쟁 수행에 동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그 논조랄까 그 글을 하나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들과 남편을 나라에 바쳐야 한다. 전장에 전쟁터에 보낼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남편과 아들의 유골이 돌아온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 유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 압권이죠. 예. 전장터에 나가서 죽은 남편이나 아들의 유골을 여자의
몸에서 그 유고를 받았다면 절대 눈물 흘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칼럼이 이 친일 칼럼 중에 가장 압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광수나 몇몇 대표적인 필진들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여성 중에서 교육받은 분이 많지 않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뭐 명망이라고 할까요? 유명세를 안고 있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성을 대표해서 여러 기고문들을 많이 내세웠는데 네.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징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잘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홍보대사죠. 그렇죠. 친일 홍보대사인 거죠. 예. 근데 참 친일파들은 언제나 비슷비슷한 그 삶들의 이력이 있는 것 같은데 친일 홍보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방을 맞이하면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또 이제 친미 홍보대사로 딱 바뀌지 않습니까? 네. 미군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면서 본인이 이 새로 생긴 나라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 다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분도 바로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친미파로 바로 이제 돌아서죠. 이걸 변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전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태세 전환은 딱 명확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주로 하는 일이 미군정 안에서 한국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친일파들이 뭔가의 이익을 얻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 과거의 문제를 정상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참 슬픈 과거의 상황이었는데 그 주축에 이제 김환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김환란, 김성수, 백낙준 이 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처음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환란이 이화여대를 만들고 김성수가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백낙준이 연세대를 만들면서 친일파들이 해왔던 그 일제의 교육을 그냥 한국어로 번역만 된 형식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미화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교과서와 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미 군정하에서 그 한국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냐면은 친일의 토양 위에 미국식 교육을 심어놓은 거고 이식한 것이라고 이제 역사, 특히 교육학자들이 평가하거든요. 일제전제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 토양 속에서 오히려 다시 미국식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큰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환란 총장이 그 45년도에 이화여대 교장이 되고 그리고 46년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되면 초대 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는 한 10년 정도 후에 1958년에 그러니까 본인 생존하고 있었던 시기죠. 네. 그 시기에 이화여대의 상징처럼 본인의 동상을 세우거든요. 네. 오늘은 그 동상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각 대학마다 친일 파들의 동상이 많은데 그 동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이화여대 학생들이 작년에 아주 큰 용기를 내어서 김환란 동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들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 오늘 나와주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셨는데 일단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김환란 친일행적 알림 팻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단장 정어진입니다. 네, 저는 김환란 친일행적 알림 팻말 프로젝트 대외협력팀장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오셨으니까 박수로 환영을. 예. 그러면 이제 정어진 학생과 이제 김예원 학생 오셨는데 단체 이름이 있나요? 저희가 활동을 김환란 동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텐데 단체 이름이 특별히 있을까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김환란 친일행적 알림 팻말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그냥 풀네임으로 쓰고 있는 단체 이름이고 이름은 촌스럽네요. 네. 네, 단체 이름이 그렇고 여전히 그 단체 이름을 고수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그 프로젝트는 이제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일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끝이 났다고 보면 되고 일단 팻말을 세우기 위해 만든 기획단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끝이 났지만 지금 재정비 기간을 좀 갖고 있는 상태예요. 단장님이신데 그럼 단원은 총 몇 분이나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소규모로 7명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학생이 몇 명인가요, 총? 재학생 재학생. 이화여대 총 학생 수가 2만
10,000명 넘나요? 네, 너무 넘어가는. 만 몇 명 중에 7명. 네. 소수 정예로. 네. 어떻게 원래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두 분은 아시는 사이세요? 아니요, 저희 전혀 모르는 몰랐어요. 사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나신 거예요? 뭐 게시판에 글을 써서 아니면? 그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자라고 결심한 이후에 자보, 웹자보 같은 걸 만들어서 네. 학교 커뮤니티에 게시판에 뭐 올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락 준 네. 친구 중 한 명이고 그렇게 모집을 해서 좀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정어진 학생이 제일 먼저 네, 네, 네. 하자라고 최초 발의자네요. 네, 제 아이디어죠. 근데 그 10,000명이 넘는 그 재학생이 있는데 네. 연락 온 사람이 그래도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소규모라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기대는 있었는데 처음에 기대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올 이상은 거다. 오겠지. 두 자릿수는 오겠지. 두 자릿수는 되겠지라고 하는데 근데 초반엔 연락이 진짜 많이 왔었는데 이게 제가 그 OT 날에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서를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PPT로 설명을 다 해줬는데 너무 빡세다. 그래서 이제 OT라고 하는 건 작년 OT 때. 네네. 1년 전 처음 2017학번들 입학하는 그 OT 때. 아니요, 프로젝트에 저희 모집된 시작할 때. 분들의 OT 예, 때.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다들 와가지고 만만치 않구나 하고 많이 나갔군요. 네. 되게 힘들겠다 이러면서 네.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적은 인원으로 남게 됐죠. 일단 본인이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내가 이 일을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십니까? 그건 아닌데. 저희 사주를 받았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저 건 전혀 몰랐죠? 아니고요. 네, 네.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연구소가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모르는 게 지금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허점을 보여서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좀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좀 김월원 동상에 대해 불만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 무슨 과세요? 저 역사교육 역사교육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상을 그대로 두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전에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예, 계속해서 그런 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출을 네, 해왔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자기들한테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늘 침묵하거나 묵인해버리는 그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반응을 이끌어내서 학교 측과 뭔가 논의의 장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뭔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주목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팻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원 팀장님은 원래 학교 다니면서 저 김환란 동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좀 있었어요? 평소에도? 네, 저는 입학하고 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사실 저희 학교에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기말한 동상에 뭐 계란을 던지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이런 게 많아서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일이 좀 있어서 제 친구들도 김한란이 친일파고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학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네 학교는 친일파 동상을 왜 세우나? 언제 치워? 이런 식으로 맨날 말을 해서 저도 학교 측에서 왜 치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찾아봤더니 좀 학생들이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선배들이. 근데 학교 측은 항상 뭐 침묵으로 일관을 하거나 아니면 뭐 김한란은 그래도 초대 총장이니까 그래도 학교에 놔둬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서 저도 그냥 근데 문제 의식을 가지고만 있었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이 친구가 웹잡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고 팻말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나도 이걸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요. 팀장님은 무슨 과예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고 옛날 신방과 했던 과예요. 그 요즘 보면 예전에 동상을 막 철거하고 네. 끌어내리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옆에다가 이 사람은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네. 팻말을 세우는 운동들이 네. 뭐 꼭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 자체는 좀 유지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추세가 좀 어떤가요? 그 추세가 좀 많이 바뀌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그 동상에 대해서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지만 계란을 던진다든지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뭔가 직접적인 동상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거나 철거를 또 시도하거나 철거를 또 주장하거나 이런 추세였잖아요.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4월 혁명 직후에 그 이승만 동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남산에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민중들이 4월 혁명 과정에서 민중들이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독재자 동상 철거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사례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동상, 친일을 한 인사에 대한 동상을 가장 먼저 철거한 것은 이제 96년 2월달에 청주에 가면 정춘수 동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이 정춘수라는 분이 목사인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예요. 민족 대표 33인 하나인데 이분의 변절이 나중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청주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철거를 했죠. 실제로 그게 이제 최초로 친일파 동상에 대한 문제적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철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긴 주장은 많이 됐었는데 실제 많이 된 건 없지만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가 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입장에서도 철거만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거가 돼버리면 철거 당시에는 되게 속은 시원하잖아요. 아 울분에 차 있다가 친일파 동상을 끌어내리면 그 순간에는 되게 기분이 좋지만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친일파에 대한 교육은 뭘로 시킬까? 라고 하는 오히려 교육 자료가 없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더라고요. 그 남겨놓을 때 좀 이런 말들을 많이 학술용어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 부의 문화유산.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우리 후세대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의 문화유산 또는 부정적인 문화유산이지만 이것이 향후에 반면교사의 자료를 삼을 수 있다. 또 그러면서 이 다크 투어리즘. 그러니까 어두운 여행이죠. 좋은 것만 가는 것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제주도 알뜨리 비행장이라든지 제주도의 4.3 항쟁 당시에 많은 그 민중들을 학살했던 동굴들이나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투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런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행위를 우리가 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 대표적인 것이 그 우리나라는 화성의 제암리에 교회에다가 일본인들이 우리 주민들을 몰아넣고 불질렀잖아요. 그럼 똑같이 나치가 프랑스 점령 당시에 그 600명의 프랑스인들을 성당에다 몰아넣고 불태워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몇 년 전에 독일 대통령이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치가 했던 그런 만행들을 반성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우리 이제 김한란 동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친일의 행적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유물 유산이지만 그러면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요즘에 제안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 자체도 하나의 기록으로 또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오래도록 그 기록으로 또 남겨놓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역사적 심판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도 뭐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실 텐데 앞서 제가 10,000명이 넘는 학우가 있는데 7명밖에 안 와서 좀 서운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그 일을 진행한다고 막 했을 때 학우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저희는 되게 긍정적인 입장들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SNS하고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에 홍보 활동을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럴 때 학우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막 하시는데 정말 옳은 일을 하신다.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왜 7명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이제 기사를 보니까 7명이 기획단으로 활동을 했지만 실제 그 팻말을 만들 때 동참한 학우들이 한 1,000명? 네, 1,000명 넘어. 1,000명 정도? 1,022명.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이죠? 1,000명이라고 하는 학우들이 동참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이게 저희가 참가단으로 모집을 했어요. 네. 이 팻말을 함께 세워볼 1,000명을 모집합니다로 해가지고 기획단은 사실상 부담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팻말을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서 동참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해서 그 1,000명이 모인 거고. 그 동참이라는 건 뭐 성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동참의 방법이? 저희가 이걸 활동이 애초에 1,000명이서 1,000원씩 모아서 팻말을 1,000원씩 내자. 세우자. 뭐 저희가 뭐 돈 몇십만 원씩 내서 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그것보다는 부자인가 봐요. 그 돈 갖는다고 하니까. 아니요, 열심히 저금을 해서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더 쉬울지도 모르죠. 어쩌면. 근데 우리 학우들이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이 문과 동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1,000원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모금해보자. 예. 근데 제가 그 오면서 기사를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중간에 설치를 그냥 연기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하고 막 그러던데 어떤 우여곡절이 좀 있었나 봐요. 우여곡절이. 예. 저희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추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작업체랑 컨택을 막 하던 도중에 추석에는 또 그분들도 쉬어야 하시니까 제작이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이 있는데 그게 또 겹쳐서 아, 막 학교 측의 반대나 막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네, 네. 그때는 아직 적극적으로 뭐 학교와 막 협의를 한 것은 그 이후의 단계였기 때문에 좀 네, 그런 부가적인 이유로 설치를 딱 한 달 미루자 해서 네. 11월 13일 날 제막식을 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애초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그런 제막한 이후에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측과 이제 대화가 시작됐겠네요. 협상이랄까 대화 이런 그 것들이. 전부터도 있긴 있었죠. 네, 저희가 연락을 저희가 사전에 사실 통보를 한 거예요, 학교 측에. 우리가 이걸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걸. 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맨날 정문에서 1000명씩 모으려고 캠페인을 막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자분들이 보시고 학교 측에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여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잘 모르는 일이다 반응을 없으시다가 무시했군요. 일단. 네네. 근데 저희가 1000명을 모으고 난 다음에 아 이제 팻말 제막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한 줄 나간 적이 있어요. 디데이가 다가오니까 네네, 그때부터 학교 네. 측이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어. 이야기 좀 하자고 뜻밖의 입장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되게 입장? 옹호를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막 김한란 자서전을 읽어봐라. 읽어봐라. 정말 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총장님이 총장님도 김 그러시고 총장님이 그 다른 부처의 분들도 같이 계셨는데 어, 면담 장소에 그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이때 아 그럼 학교 측은 정말 절차를 앞세울 뿐 실제 팻말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일지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뭐 협의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관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시고 설령 협의체가 구성돼서 얘기를 나누더라도 팻말 설치를 확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때가 거의 팻말 제막식 거의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논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11월 13일 날 팻말 제막식을 그냥 그 날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 이유는 없고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희가 마음에 드는 뭐 알고 보면 본인 생일이고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11월 13일 날. 네네. 예. 네. 그러면 결국은 학교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팻말은 설치를 했고 네. 네. 그러고 나니까 학교 측은 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한동안 냅뒀죠. 너무 관심이 집중돼 집중된 있으니까, 상태에서 예. 한동안 냅두다가 갑자기 저희한테 자진 철거를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우리는 자진 철거를 할 수 없다라고 네. 답변을 보냈죠. 그 세우기 위해서 드린 공이 얼만데 내 제가 손으로 11월 철거를 해. 13일에 네. 세웠고 그런 연락을 받은 게 대략 어느 정도 시기 정도 돼요? 일주일 있다가 네, 일주일? 저희가 팻말이 정말 강제 철거가 된 것은 정확히 딱 2주 후에 딱 철거가 됐었거든요. 2주 후에. 예. 공문이 일주일 후에 왔었고 저희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공문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라져 있었죠. 아 사라져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치운다는 말도 없이. 네네네. 진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희가 세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강제 철거를 할 거면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팻말에 관해서 뭐 공지사항 이런 식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절차상의 문제로 허가할 수 없으니까 치우겠다 여기다 말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딱 2주 뒤 학교를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팻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생 문화관에 네. 전시를 해놨거든요. 처음엔 어디다 치워놨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ECC라고 학교 건물이 있는데 네. 거기 지하 창고에 창고에? 네, 천 씌워놓고 아.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래서 들고 그냥 오셨겠네. 일단 달라라고 해서 받아놓은 네, 상태예요. 받아서,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항의 방문을 했죠. 어떻게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그렇게 철거할 수 있냐. 1000명의 학우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방문했죠. 그리고 어쨌거나 재학생 1000명이 네, 졸업생도 아니고 재학생 1000명이 그 의사표를 한 거잖아요. 1000원씩 내면서 의사표는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팻말 보니까 명단도 밑에 다 이렇게 네. 있던데 다른 학교들 보면 막 이런 문제 날 때 학생들 막 제적시키고 네. 막 뭐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은 걸 징계는 안 기준점으로. 당하셨죠? 네. 징계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예, 전향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예. 앞으로 그러면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편말에 관해서. 이제는 저희가
일단 1년으로 원래 기획단이 한 학기로 만들어진 기획단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이 길어지다가 결국에는 7명이서 1년을 활동하신 거네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팻말을 세우고 마무리를 딱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이제 철거도 되고 그 학우들의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방학 기간에 재정비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좀 이거를 다시 설치하려는 시도도 해보려고 하고 학교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좀 전시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작전들을 이 자리에 다 노출하지 마시고요. 작전이 노출되면 또 네네. 실행 전에 이렇게 저지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아까 담아놓으시고. 학교 측에서 네. 학생들의 의사가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총학생회라든가 뭐 이런 곳을 통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협의나 이런 내용들은 좀 없었나요? 총학생회와 총학생회가 팻말에 연명을 했거든요. 여기 4개의 단과대랑 26개의 과학생회와 학부 학생회에서 같이 팻말에 연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총학생회에서는 면담 자리에 부총학생회장님이 같이 들어갔고 제막식 자리에도 같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총회 같은 것이 열릴 때 이걸 안건으로 상정해서 뭐 학생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학생총회에서. 그럴 때 의결을 거친다면 그 학교 측이 요구하고 있는 그 교칙상의 전체 공동체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뭐 이게 친일 문제가 이게 감춘다고 이렇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 이제 이화여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친일파의 동상이 김한란 말고도 친일파 동상이 서 있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의원님. 그렇죠. 뭐 설립자나 초대 총장의 동상을 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혹은 그 자식 출신 학교의 사람 중에서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많은 동상을 세우는데요. 예를 들면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고대 김성수 그리고 연대 백낙준 유학겸 이 동상이 캠퍼스에 이제 세워져 있고 또 우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보자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명, 단국대 홍남파, 동덕여대 조동식, 서울여대 고환경, 성신여대 이숙종, 상명대 배상명, 청주대 김원군, 추계예술대의 황신덕 뭐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인사들이 다 있는데요. 사실 뭐 학교의 동상뿐만 아니라 아직도 국립묘지에도 친일파가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예, 의원님이 지금 몇 개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기록을 위해서 또 제가 또 몇 개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 구성원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추계대 황신덕까지 말씀해 주셨고 인덕대 박인덕, 서울예대 유치진, 경북대 박지영이, 숭실대 안익태, 영훈초등학교 고등학교의 김영훈, 경남고 안용백, 휘문고 민영휘, 인천 송도중학교의 윤치호 등등 정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가 한 번 이상 문제 제기한 학교가 이 정도거든요. 인덕대 박인덕, 영훈고 김영훈은 본인 이름을 따서 이름을 딴 학교인가 보네요. 예, 상명대 배상명도 그렇고. 아, 상명대 배상명. 예. 자기 이름을 따서 학교를 만들었죠. 특히 친일파 동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인천 김성수 동상이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김한란상 반대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때 동대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고대랑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김성수 동상은 문제 제기 안 하고 왜 멀리 있는 힘없는 여대에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 하느냐 그런 말을 그래서 거의 마초처럼 제가 이걸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성수 동상에서 문제 제기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김성수 동상이 전국적으로 한 8개가 돼요. 네, 아주 많죠. 또 재밌는 게 김한란 동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김성수 동상도 친일 조각가인 김경승이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파가 친일파 동상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경우인데 이 98년하고 2002년도에 김성수 동상이 훼손이 돼요. 98년도에는 이제 검은천으로 한번 쫙 이렇게 김성수 동상이 이렇게 묶이죠. 둘도 말리죠. 미이라처럼.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페인트가 뿌려져요. 근데 제가 2002년도 페인트 뿌려지는 전후 과정을 제가 좀 압니다. 예, 아는데 어떤 재학생이 2002년 당시에 고대 재학생이 자기 신문을 밝히 연구소에 왔어요. 그래서 김성수에 대한 친일 행적 자료를 저한테 요청하더라고요. 저희 연구소가 뭐 자료 제공하는 건 뭐 큰 문제 아니니까 자료 제공했습니다. 며칠 후에 페인트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달 후에 봤더니 그 학생과 그 주변의 학생 몇몇이 이렇게 그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붉은 페인트를 칠했는데 제가 그 중에 관계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지금 그분이 언론사 신문 기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 2000년도에 있었던 건데 최근에 네. 그 상암동에 박정희 도서관에 페인트 칠 막 있고 그랬는데 그분도 누군지 아세요?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신호는 비밀로. 예. 그 좋은 일 하는 분들은 제가 감춰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성수 동상 그런데 그 비단 친일파 문제에 관련해서 친일파 동상이 학교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지만 그 덕성여대 사례는 좀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덕성여대는 이제 2000년도에 친일파 송금선이 이제 그 동상이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 이 덕성여대는 시작할 때 근화학교, 무궁화 근자, 꽃화자, 무궁화 학교를 시작했다가 그 총독부에 의해서 학교명이 바뀝니다. 덕성이라고 하는 교명도 바뀌어버리면서 그 설립자인 차밀이사 여사가 쫓겨나요. 이 설립자 차밀이사 여사는 독립운동가거든요. 쫓겨나고 총독부에 의해서 송금선이라고 하는 친일 여성이 이제 덕성 학교에 교장을 오게 되죠. 그래서 오랜 동안 2000년도까지 친일파 송금선의 동상이 학교에 있다가 그 이후에 이 친일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학교 차원에서 송금선 동상을 없애고 대신 독립운동가인 차밀이사 동상을 세워놓고 이 차밀이사 여사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실제 뭐 연구소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 쭉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얻은 성과들도 있고 뭐 네. 한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광진상고의 그 박흥식 동상 네, 그리고 박흥식은 화신백화점 사장이고 예, 반민특위에서 첫 번째로 체포된 친일파죠. 예, 매판 자본가. 그리고 예. 성남고의 김석원 동상의 철거도 네. 우리 연구소의 성과로 이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또 보자면 학교 안의 동상은 그랬었고 학교 밖에 있는 동상으로 보자면 광주의 중회공원에 있었던 안용백 동상, 네. 이것도 이제 철거를 이뤄냈고 네. 그 경남고등학교에 안용백 동상이 또 있었나 보네요. 이것도 또 철거를 이뤄낸 나름대로의 성과들이 있었는데 예, 경남고 안용백 동상은 철거를 시도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예, 같은 인물의 동상이 광주 한쪽은- 중회공원에도 있었고 지금 경남고등학교에도 있는데 광주 중회공원 것을 저희가 철거했고 근데 교내에 있는 거 경남고등학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고 출신이라면서요. 거기에 있는 안용백 동상은 여전히 세워져 있죠. 있군요. 예.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 동상도 그렇고 그 친일파들의 뭐 시비나 네.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고 네. 또 많이 거론되는 게 친일파 이름을 걸고 한 아까 김환란 상처럼 네, 여러 가지 기념사업이라든지. 문학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음악상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막 그렇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정상적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음악가든 예술가든 기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친일파의 이름을 딴 상을 지자체들이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걸 무슨 관광 사업처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년에 올해네요. 벌써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자체장들도 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있는 분들로 새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야 될 듭니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미당 서정주 이름을 딴 미당 문학상이 문제 제기가 돼서 이제 어떤 작가분들은 미당 문학상을 나는 줘도 안 받겠다. 예. 또는 내 작품은 심사에도 올리지 말라라고 한 선언들이 좀 잇따르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조언이 있을 건데요. 그 대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이대 여기 옆에 두 분 계시는 그 프로젝트 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2005년도에 보니까 그때 광복 60주년이었거든요.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2005년도에 뭐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런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선배들, 자신의 스승들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면서 친일 행적을 대신 사죄한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12년 전, 13년 전 일인데 대단히 용기 있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본받고 또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대목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월호 때 많이 불렀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감추인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친일 문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적폐청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친일 문제야말로 원조 적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친일 문제는 결국 가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이 적폐청산 시대에 정말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많은 핍박과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해준 오늘 이화여대 학생들이 두 분 오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우리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자, 예, 각자 네, 각자. 한 마디씩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씩. 네, 2마디 해도 됩니다. 좀 준비를 해와서. 그럼 예, 준비한 예. 준비한 거 충분히 뭐 얘기해주세요. 다짐의 예. 말씀하셔도 되고 네. 길게 하셔도 네. 됩니다. 카메라 보고 하시면 예. 네. 일단 정말 감사한 분들도 많아서 감사 인사를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거의 시상식 나온 것처럼 이렇게 팻말을 세웠으니까. 네네네. 설마 이 1000명의 이름을 다 읊으려고 준비한 건 아니시죠? 그러기에는 너무 네, 전체 합쳐서 정말 저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저희 1022명의 이화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화 민주 동호회라고 하셔서 외부 지지 서명도 받아주시고 저희 활동에 많이 지지를 해주신 선배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팻말 내용을 정할 때 민족문제연구소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여서 전문용어 무료라는 걸 얘기해 주시죠. 네, 자문료는 무료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친일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친일 청산의 문제가 갈 길이 멀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되게 금기시가 되고 또 미화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김한란의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 주변에는 저희 학교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김한란이 누군지 모르거나 그냥 초대 총장인데 그런 친일적 행적을 왜 말을 해야지? 이런 친구들도 약간 심심치 않게 보였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 문제가 금기시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또 많은 친일파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시민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래서 이게 계속 사회 이슈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친일 청산의 문제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주 준비된 멘트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네, 저도 일단 많은 분들한테 감사했다고 말을 꼭 드리고 싶고 단장으로서는 우리 기획단원들 7명 소수로 너무 수고했는데 너무 고마웠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그동안 정말 이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대학가의 이런 친일청산 문제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일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활동을 계기로 대학가의 친일청산의 어떤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문제에 절대 좌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갈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작년에 그 국정농단 사태가 났었을 때 그 첫 촛불 집회 도화선이 어찌 보면 이화여대지 않습니까? 이화여대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그게 더 확산되고 커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교내의 문제도 그 이화여대의 힘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 순서에 네. 모실 분은 우리 시장님 누구신가요? 다음 모실 초대 손님은 우리 경향신문 네컷 만화 자주 보시죠? 예. 그 장도리. 예. 그 장도리를 그리시는 작가이신 박순찬 화가님을 다음에 손님에 모시겠습니다. 예. 박순찬 화배님이 바로 친일 문제와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네. 예, 그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